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시설별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설별 오염 부하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설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 내용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 총량 목표 수치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 방류구별 단위 기간별로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느냐면, 자, 첫 번째 보시면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그리고 폐수 처리 시설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그리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체크했던 내용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방류수에 해당하는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폐수 처리 시설에 따른 경우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배출 허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했을 때, 자, 여기서도 폐수 배출 시설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답이 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폐수 배출 시설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나머지는 전부 다 방류수 수질 기준이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오염 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오염 할당 사업자는 오염 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 기간이 90일 전까지 측정 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리고 그 측정 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염 할당 사업자는 오염 부하량, 따라서 오염 물질의 총량이 되겠죠. 오염 물질 총량이라는 것은 오염 물질의 농도 곱하기 폐수량을 곱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는 배출량의 준수 기간을 며칠 전까지? 준수 기간을 90일 전까지 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돼. 여기서 측정 기기라는 것은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량계,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부착하고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몇 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죠? 2년간 보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일과 2년간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염 할당 사업자는 오염 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 기간이 90일 전까지 측정 기기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측정 결과는 2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염 할당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자, 행정처분이 나오겠죠. 행정처분에 따라서 조업정지일수가 나와요. 그럼 조업정지일수가 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해요. 그러면 1일당 부과금액은 무조건 환경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 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종별을 나누거든요. 수질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의 배출량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종별에 관계없이 1일당 부과금액은 무조건 3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곱해서 뭐를 나타내느냐면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게 조업정지일수, 이건 행정처분이에요. 그리고 1일당 부과금액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규모가 큰, 다시 말해서 폐수 배출량이 가장 큰 사업장이에요.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2.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부과개수가. 2종 사업장이라 그러면 1.5,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 그러면 1.0,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0.7, 5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0.4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계수 자체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가계수는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예요. 보시다시피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 그죠? 그래서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는 규모가 가장 큰 1종 사업장에서 2.0의 부가계수를 가지고, 그리고 2종 사업장은 1.5, 3종 사업장은 1.0, 4종 사업장은 0.7, 5종 사업장은
0.4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가계수는 얼마를 나타내느냐면 2.0을 부가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을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납부통지서의 발급일을 기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은 날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 문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종 사업장의 경우에 과징금 산정 시에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장 규모별 부가계수는 규모가 크면 클수록 1종으로 가고 부가계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5종으로 내려가서 부가계수가 작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종 사업장은 2.0, 2종 사업장은 1.5, 3종 사업장은 1.0, 4종 사업장은 0.7, 5종 사업장은 0.4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규모별 부가계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0.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염 총량 초과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오염 총량 초과 부과금의 산정 방법 및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워낙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를 여러분들이 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일 초과 오염 배출량이라는 것은 1일 유량 곱하기 배출 농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할당 오염 보화량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일 초과 오염 배출량이라는 것은 1일 유량에서 지정 배출량을 뺀 다음에 배출 농도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1일 초과 오염 배출량의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으로 우리가 나타냅니다.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1일 유량은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 물질을 채취하였을 때 오수 및 폐수 유량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 총량을 1일 유량이라고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배출 농도는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 물질을 채취하였을 때 배출 농도를 말하며 배출 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 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이니까 밀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할당 오염 보화량과 지정 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과 1일당 리터로 표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제 3번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1일 유량을 계산합니다. 그럼 1일 유량이라는 것은 측정 유량 곱하기 조업 시간이에요. 측정 유량 곱하기 조업 시간. 그러면 측정 유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조업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일 유량의 단위는 리터로 표시를 합니다. 1일 유량의 단위는 리터. 자, 그리고 측정 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로 표기를 해요. 자, 1일 유량은 리터로 표시하고 측정 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로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조업 시간. 1일 조업 시간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1일 조업 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30일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실의 조업 시간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단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측정 유량의 단위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측정 유량의 단위가 리터 퍼 미니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일 조업 시간의 단위는 뭘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분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는 단위가 뭐가 남죠? 리터라는 단위가 남죠. 그래서 1일 유량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리터. 그래서 1일 유량의 단위는 리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니까 조심을 하고, 자, 그리고 1일 조업 시간이라는 것은 별도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 그리고 분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면 상당히 억울하죠. 이 내용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은 확실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문제 11번에 보면 배출 시설에 대한 1일 초과 배출량 산정 시 적용되는 1일 유량 산정식 중에서 1일 조업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1일 조업 시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1일 조업 시간은 측정하기 전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 조업한 며칠을 기준하죠? 3개월이 아니고 30일을 기준해요. 그러면 가번과 나번은 정답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를 하나요? 시간으로 표시하나요? 분으로 표시하죠. 분으로 표시하지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1일 유량의 단위가 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일 기준 초과 배출량 및 1일 유량 산정에 관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을 보시게 되면 1일 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 다시 말해서 밀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 초과 1일 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일 유량 산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단위는 미터의 삼성 퍼 미니처가 아니고 뭐예요? 리터 퍼 미니처가 됩니다. 그리고 1일 유량 산정을 위한 1일 조업 시간은 하나의 문제로도 나온다고 그랬죠?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을 기준을 했을 때 배출시설 조업 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하나요? 아우로 표시하나요? 분. 그래서 라버는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특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초과 부가율별 초과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가별 이제 개수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초과율이 20%라고 하면 1.0, 20에서 40%는 1.5.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각 단계마다 얼마씩 상승하느냐 하면 0.5씩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그죠? 그래서 40에서 60은 2.0, 60에서 80은 2.5, 80에서 100은 3.0, 100에서 200은 3.5, 200에서 300은 4.0, 300에서 400은 4.5, 400% 이상은 5.0이라는 부가계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과율별 부가계수는 각 단계마다 0.5씩 증가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지역별 부가계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부가계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등급이 있어요, 등급. 그리고 BOD의 농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가계수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자, 1A 단계, 1B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나타내는데, 그때 이 부가계수를 보면 1A 단계는 1.6, 1B 단계는 1.5, 2단계는 1.4, 3단계는 1.3, 4단계는 1.2, 5단계는 1.1, 6단계는 1.0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반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부가계수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50 미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5종 사업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0 이상 200 미만은 4종 사업장. 자, 폐수 배출량입니다.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나 오수 배출량. 200 이상 700 미만은 3종입니다. 그리고 700 이상 2000 미만은 2종이에요. 자, 그리고 2000 이상이 1종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로는 1종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자, 1종 사업장은 다시 4단계로 나눠요. 2000에서 4000, 그리고 4000에서 7000, 그리고 7000에서 만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타내거든요. 폐수 배출량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은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다시 1종에서 5종을 나누고 1종은 다시 4단계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위반계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5종 사업장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1.1이에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0.1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4종 사업장에는 1.2, 3종은 1.3, 2종은 1.4, 1종은 1.5가 되죠. 그러면
5종 사업장에서 우리가 2종 사업장까지는 그대로 0.1씩 추가로 들어오면 되는데 1종 사업장은 다시 2000에서부터 4단계로 나타낸다고 그랬지? 여기서 다시 동일하게 1.5에서부터 해서 0.1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가계수가 1종 사업장 중에서 10,000톤 이상, 10,000리터의 삼성 이상이 되거든요. 하루에 배출되는 오수나 폐수의 배출량이. 그래서 부가계수가 제일 큰 값이 1.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최초로 위반했을 때고, 그리고 2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부가계수에다가 동일한 값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5종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직전에 부가계수에 1.1을 곱한다고 그랬으니까 2회를 했을 때는 1.1 곱하기 1.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가계수를 2번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종 사업장은 1.1을 곱하잖아요. 4종 사업장도 부가계수를 2번 위반하게 되면 1.2 곱하기 1.2. 그리고 3종 사업장도 1.3을 2번. 그리고 2종 사업장은 1.4를 2번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1종 사업장이에요. 1종 사업장이 가지는 부가계수는 1.5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4단계로 나타냈기 때문에 1.8까지 가는데 실제로는 1.5예요. 그래서 2번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1.5를 곱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의 부가계수에서. 그러면 2000에서 4000 사이에는 1.5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그리고 4000에서 7000 사이에는 1.6 곱하기 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7000 이상 만에서는 1.7 곱하기 1.5, 그리고 만 이상은 1.8 곱하기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반을 했을 때는 0.1씩 쭉 증가를 하고, 2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바로 직전의 위반 부가계수에 동일한 값을 같이 곱하는 거예요. 근데 1종 사업장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1.5만 곱한다는 거, 동일한 값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도 주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내용이 그대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시험상에서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뒤쪽에 가서 나오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는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1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에 관한 내용 중에서 맞는 것은 초과 배출 부가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위반을 했어요. 처음에 위반을 했는데, 자, 먼저 5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1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4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2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3을 곱하게 되죠.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4를 곱하게 되죠. 그 다음 1종 사업장 중에서 2000에서 4000 사이에는 1.5. 그런 다음에 10,000리터의 삼성 이상까지 4단계로 나타내니까 1.8까지 올라가게 되죠. 반면에 2번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우리가 4종까지는 동일한 부가계수를 2번 곱하면 돼요. 그렇지만 1종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 위반했던 부가계수에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죠? 2번을 똑같은 값으로 곱하는 게 아니고 2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처음에 위반의 부가계수에 1.5를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 부가계수가 바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오염 총량 과징금의 납부기간이나 조정신청, 그리고 납부기간이 있어요. 자, 먼저 납부의 통지를 하는 납부 통지기간을 보시게 되면 납부 통지는 초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신청, 조정신청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의신청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그럼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그리고 납부기간, 여러분들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납부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며칠까지냐면 30일까지다. 그래서 납부 통지는 얼마죠? 납부 통지는 60일입니다. 조정 신청은 30일. 그리고 납부 기간도 30일. 자, 그리고 5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 연구반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조사나 연구반을 운영하는 기관은 뭐다? 반드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자, 내용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은
오염 총량 관리, 대상 오염 물질 및 수계 구간별 오염 총량 목표 수질의 조정,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전문가로 조사,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거. 자, 조사나 연구반을 운영, 그리고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단답형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놓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 14번. 오염 총량 관리에 조사, 연구반이 속한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염 총량 관리의 조사나 연구반이 속한 기관은 어디죠? 국립환경과학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이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조사나 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무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사 연구반에 대한 수행 업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수행 업무가 있느냐면 오염 총량 목표 수질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기본 방침에 대한 검토 연구,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시행 계획에 대한 검토,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 총량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나 연구,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연구를 하는 것이 조사나 연구반의 수행 업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15번을 보시면 오염 총량 관리의 조사 연구반의 수행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연구반의 수행 업무를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한 검토 업무입니다. 자, 기본 계획에 대한 검토 업무는 3번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대한 검토 업무입니다. 시행 계획에 관계되는 것은 4번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답은 오염 총량 관리의 성과 지표에 대한 검토 업무. 자, 그래서 1번에서 8번까지를 보면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염 총량 목표 수질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나요? 6번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암기를 해서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시험에서 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챕터 2의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편 제1절 총칙 중에서 상시 측정 및 수질 수생태계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질의 상시 측정 및 물환경 조사 기관장이 2명이 맞거든요. 자,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맞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도지사 2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전국적인 개념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시도지사가 가장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반면에 전국적인 개념으로 관장하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라는 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환경부 장관은 하천이나 호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 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에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거나 수질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그 상시 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의 전국적인 개념은 환경부 장관, 그리고 관할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되는 시도지사가 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측정망의 종류가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그리고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시험상에서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자, 반드시 숙지를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시도지사에 관계되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도지사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 국립환경과학원장, 그리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의 종류에 보시게 되면 자, 비점오염원이 들어갑니다.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측정망, 그리고 수질오염 물질의 총량 관리를 위한 측정망,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 지점 측정망, 수질오염 경보를 위한 측정망, 수질오염 경보, 그리고 대권역이나 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리고 공공수역의 유해 물질 측정망, 그리고 퇴적물 측정망, 생물 측정망. 자, 이렇게 여러분들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8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는 비점오염 물질 측정망, 총량관리, 하류지점, 수질오염 경보, 대권역, 중권역, 유해물질, 퇴적물, 생물 측정망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 1번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그리고 지방환경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 측정망, 그리고 공공수역 유해 물질의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도심하천 측정망.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도심 하천 측정망은 누가 설치 운영하는 거냐면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3번에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수명관리자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수명관리자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그리고 도심하천 측정망,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서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소권역과 도심하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대도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수명관리자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도심 하천 측정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이 있는 거죠. 따라서 도심 하천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4번에 보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수명관리자가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 다음 각 후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서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수질오염도 같은 경우에서는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반면에 수생태계 현황 같은 경우에서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수질오염도는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반면에 수생태계 현황은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수명관리자가 측정망을 설치해서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거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 보고해야 되는 기준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현황입니다. 자, 수질오염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0일 이내, 수생태계 현황은 조사 종료일부터 얼마죠? 3개월 이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 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에 90일 전까지 측정망 설치 계획을 고시하고 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자, 90일 전까지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측정망의 설치 시기, 그리고 측정망의 배치도,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건축물의 위치나 면적이 고시돼야 되죠. 측정망의 운영기간 고시돼야 됩니다. 측정 자료의 확인 방법이 고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0일 전까지 그리고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을 문제 4번처럼 출제를 합니다. 다음 중에서 수질오염 측정망의 설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측정망의 설치 시기 2번에 해당하죠. 그리고 측정망 배치도는 2번에 해당하고 측정망 설치 시기는 1번에 해당하죠. 그리고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은 3번에 해당하죠. 측정망의 설치 기간은 없어요. 설치 시기는 있지만은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 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결정이나 고시했을 때는 어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느냐 하면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하천공사의 허가, 그리고 점용 허가, 그리고 하천수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도 봐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망 설치 계획을 고시했을 때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천공사 등의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하천수의 사용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공공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이 중에 하나를 오답으로 출제시켜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한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복규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간에 끝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로 복규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어요. 대부분이 한 1, 2주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1, 2주 전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규는 잊어먹는다고 좀 늦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여유 있게 그리고 복규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충분히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